진짜요? 똑같은 알코올인데 그 외에 다른 요소가 뭐 더 추가로 있느냐인데 저는 주변에 극명한 차이를 느끼시는 좀 와인 전문가분들도 많이 보아서 정말 니즈가 다양화된 것 같아요. 지금은 특히 그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와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 다양한 취향이 결국은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고루고루 인기 있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추럴 와인에 대한 인기는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또 좀 도수가 낮은 거 또는 뭐 유기농 뭐 이런 것들, 논알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뭐 주름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호기심을 보이고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다. 말 그대로 내추럴, 인공적인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 소위 뭐 관행농법이라고 해서 뭐 비료도 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건데 그걸 최소화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딸 때도 기계도 안 쓰고 이제 손으로 따고 인공적이면 안 되니까 손으로 다 따고 그거를 뭐 밟을 때도 뭐 발로 밟고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것들을 최대로 다 배제를 해서 만든 와인을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국제 내추럴 와인 협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했어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나는 내추럴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그냥 믿고 마시는 거거든요.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순회 출장을 마치고 왔습니다. 파리에도 갔었고 런던에도 갔었어요. 내추럴 와인 많이 드시고 계시고 뭐 내추럴 와인바가 별도로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와인바에 갔을 때 내추럴 와인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끼어 있고요. 내추럴 와인은 꼭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컨벤셔널 와인에도 뭐 아시다시피 뭐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추럴 와인이 다 비싸인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최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벤셔널 와인에는 뭐 이제 기계도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10,000원, 20,000원짜리도 많이 마시잖아요, 저희가. 근데 내추럴 와인은 사실 기본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은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비료 같은 걸 쓰지 못하니까 포도의 재배에 있어서도 손도 훨씬 많이 가고 그 수율이라고 하나요? 같은 밭에서 따낼 수 있는 포도송이의 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유기농 그 채소가 더 비싼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죠. 진짜요? 양쪽 다 알코올은 들어가 있는 거고 알코올이 12도면 여기 있는 알코올이 저기 있는 알코올보다 뭐 더 좋은 알코올 세상에 그런 건 없거든요. 똑같은 알코올인데 그 외에 다른 요소가 뭐 더 추가로 있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산화방지제나 이런 것들을 안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하고 극명하게 느끼시는 체질의 분들도 계시고 뭐 무던하게 뭐 다 비슷한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주변에 극명한 차이를 느끼시는 좀 와인 전문가분들도 많이 보아서 차이가 있다라고 그냥 통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됐냐? 그렇진 않아요. 그걸 확실하게 검증한 연구가 아직은 없습니다. 쉽게 상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온도 관리가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내추럴 와인을 납품해 주시는 업체의 경우에는 뭐 온도 관리를 뭐 이렇게 해달라고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매장에서 내추럴 와인은 좀 냉장 보관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추럴 와인마다 차이는 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경향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에요. 맞습니다. 침전이 생기는 게 결국은 포도를 이렇게 쭉 짜가지고 효모를 넣어서 이제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껍질의 성분, 뭐 씨의 성분이 조금씩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가라앉는 건데 그 깨끗한 그런 와인의 맛을 내기 위해서 다 걸러요.
근데 그 거를 때 뭐 인공적인 필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추럴 와인이니까 필터를 안 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라앉는 거여서 그렇지만 포도를 뭘 썼느냐, 뭐 짤 때 어떻게 짜냐에 따라 침전물이 거의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내추럴 와인은 다 침전물이 많이 생겨는 그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침전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거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내추럴 와인의 경우에 그리고 침전물이 있는 것들은 드시기 직전에 좀 세워 두시고 밑에 좀 남기고 아깝다고 다 드시지 마시고 안 드시는 게. 걸름망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그 거름망도 이제 전문 거름망이 누구나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커피 필터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향이 많이 날아가서 굳이 그냥 이렇게 좀 남긴다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5이긴 하지만 이제 제공하지 못한다라기보다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은 게 매력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와인도 빈티지마다 맛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 왜 작년이랑 맛이 달라요? 이렇게 하면 일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빈티지 이번 빈티지는 어떻고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먹는 것을 또 와인 마시는 재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내추럴 와인 같은 경우에 병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병을 이제 제가 오늘 마시고 내일 먹으면 또 달라요. 근데 그거를 아니 왜 변질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변화 과정을 즐기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내추럴 와인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별로다라기보다는 저는 색다르다, 신선하다. 근데 이건 이거대로 맛있네라는 게 이제 첫 인상이었고요. 내추럴 와인이 별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냥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별로인 거니까. 어떤 점이 별로야? 라고 제가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너무 시큼떨떠름해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내추럴 와인 중에도 시큼떨떠름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시도해보면 내추럴 와인인데 맛있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내추럴 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